곧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폭락장에서 돈을 잃을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시장 붕괴, 이거 단순한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에겐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준비된 소수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이해하려면요, 이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하는 딱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5번의 다른 파도가 되어서 우리 지갑을 덮치는지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충격들이 한꺼번에 쾅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마치 파도처럼 하나씩 밀려오죠. 처음엔 그냥 주유비 좀 올랐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장 보러 갔더니 이것도 올랐네? 그러다 몇 달 뒤에 비행기표 끊으려니까 또 오르고 마지막엔 금리까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리 지갑을 조여오는 거죠. 그래서 정작 큰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쯤엔 맨 처음 원인이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바로 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하고 감정적인 결정들입니다. 바로 그 결정들이 우리 부를 갉아먹는 거죠. 행동경제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는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왜 내 계좌에 찍힌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를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재앙처럼 느껴지는지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적인 결정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벌어다준 수익률과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쥔 수익률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 이걸 행동 격차라고 부릅니다.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똑같이 네이버 주식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던 두 사람, 마크와 캐런이 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둘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왼쪽의 마크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다가 주가가 30%나 빠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원금이라도 지키자 하고 전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회복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다시 샀죠. 반면에 캐런은 어땠을까요? 그냥 뉴스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매달 자동으로 네이버 주식을 사 모으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이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불과 7년 뒤에 두 사람의 은퇴 계좌를 열어봤더니 그 차이가 무려 4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투자 비법이나 천재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차이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감정적인 실수를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보면서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투자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공포를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하락장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인지를요. 데이터를 보면요, 10% 이상 빠지는 조정장은 거의 매년 있는 일이고요.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도 4, 5년에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하락은 무슨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을 보세요. 1942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버핏은 바로 그때 주식을 샀습니다. 왜? 장기적인 인류의 발전에 반대로 거는 돈은 결국엔 항상 졌다는 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건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벵가드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3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단 열흘을 놓치면 전체 수익률이 절반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최고의 날들이 언제 올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열흘 중 무려 1회가 주가가 가장 많이 폭락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 딱 2주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달콤한 반등을 바로 코앞에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예쁜 곡선 있잖아요. 현실 세계의 복리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왼쪽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리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진짜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오르내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을 견뎌내야만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넣는 돈이 자산에 불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7년 차까지도 그래요. 그러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점, 여기선 14년 차쯤 되면 드디어 내 돈이 벌어오는 돈이 내가 넣는 돈보다 많아지는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락장에서 돈을 잃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방어막입니다. 특히 2번, 시스템 자동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자동으로 살 건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처럼 앞으로 이익 설상이 확실해 보이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네이버 매출이 8조에서 12조로 뛰고 영업이익은 1조에서 2조로 거의 2배가 됐잖아요. 이건 단순히 덩치만 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진 PBR 리스크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익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죠. 심지어 그냥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는 걸 넘어서 가치 분할 매수 방식, 그러니까 목표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오르면 덜 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짜두면 하락장을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이야기 아시죠? 치명적인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렌을 지날 때 자신을 돛대에 묶어서 위기를 넘겼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일 때 미리 글로 써둔 이 계획이 바로 그 돛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황에 빠져 비명을 지를 때 감정적인 뇌가 재앙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주는 거죠. 결국 시장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냥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음 폭락장이 오면 훌륭한 기업들의 주식은 말 그대로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갈 겁니다.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